요즘 나는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신발을 벗지 않고 한동안 현관에 서 있게 된다. 예전에는 문을 닫는 순간 마음이 풀리곤 했는데 어느새부터는 그 짧은 소리조차 하루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요의 시작처럼 느껴진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다툰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날들이 늘어났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필요한 말도 잘하지만 혼자가 되면 그 웃음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나조차 잘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사소한 장면들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만 내려다보는 사람, 편의점 앞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는 사람,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는 나. 자신의 모습까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문득 나만 이런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런 감정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쌓여왔던 것 같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둔 말들, 나중에 하자며 넘긴 약속들,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나쳐온 감정들이 어느 순간부터 한꺼번에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그랬다. 늘 곁에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할 수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가장 소홀해졌던 사람들, 전화를 걸면 받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오히려 먼저 걸지 않게 되었고, 그게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다. 나 역시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힘든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고,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혼자 삼키는 게 편해졌고,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무뎌진다는 걸,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상태로 하루를 넘기는 게 편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잃고 있었다는 걸 말이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고 퇴근길에 습관처럼 집 근처 마트를 들렀다. 필요한 건 없었지만 괜히 한 바퀴 돌고 싶었고 계산대 앞에서 문득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그 순간 가족 단체방에 올라온 짧은 안부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는데 별일 없다는 말 한 줄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다. 우리는 늘 별일 없다는 말로 서로의 하루를 정리해왔고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들은 누구도 묻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그 메시지를 다시 읽으면서 나는 언제부터 가족에게 솔직한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되었는지 떠올려 보려 했지만 정확한 순간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건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그게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이라고 믿어왔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고 불을 끄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나만 이렇게 마음을 눌러두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들도 다들 괜찮은 척하면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 한가운데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다.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 위해서였다. 그 질문을 마음에 품은 채 며칠을 보냈지만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다.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면 같은 하루가 시작됐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고 그 불편함은 점점 또렷해졌다. 그래서인지 휴대폰을 볼 때마다 가족 단체방이 눈에 먼저 들어왔고 누군가 메시지를 올리면 바로 확인하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몇 시간 뒤에 보거나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그 짧은 문장 하나에도 의미를 찾게 되었다. 오늘은 날씨가 춥다는 말, 밥은 먹었냐는 말, 건강 챙기라는 말 같은 평범한 문장들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형식적인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을까? 혹시 내가 먼저 벽을 세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너무 잘한다고 믿으면서 정작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는 묻지 않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왔다. 나 역시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전화를 걸면 늘 비슷한 대화를 반복했다. 잘 지낸다. 별일 없다. 바쁘다. 다음에 보자. 그 말들이 서로를 안심시키는 역할은 했지만 진짜 마음까지 전해주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지금 이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잠깐 만나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는 관계로 굳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 상상을 하자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해졌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과 이미 많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특별한 용건은 없었고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이유 하나뿐이었는데 막상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망설이게 되었다. 괜히 전화를 걸어서 어색해지면 어쩌나 할 말이 없어서 침묵이 흐르면 어쩌나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신호음이 울리고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모든 걱정이 조금씩 사라졌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안부 인사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짧은 대화가 길게 느껴졌다. 나는 별일 없다는 말 대신 요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 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부모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왜 그런지 묻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그런 날도 있는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 상태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고 그 짧은 통화 하나가 왜 이렇게 마음에 오래 남는지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내가 기대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꿔보려고 했다. 대단한 결심이나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고 그저 먼저 묻고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는 생각이었다. 단체방에 올라온 메시지에 형식적인 이모티콘 대신 한 문장을 더 보냈고 통화가 되면 예전처럼 빨리 끊지 않고 잠시 더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렇게 작은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느낀 건 관계라는 게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단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적어도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수는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언제부터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졌을까? 왜 솔직해지는 걸 약함이라고 착각했을까? 어쩌면 가족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내 모습이 가장 나에게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졌고 그 질문들은 쉽게 답을 주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적어도 이제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스스로에게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나는 가족과의 관계를 떠올릴 때마다 예전과 다른 감정이 따라붙는 걸 느꼈다. 전처럼 무심하게 넘길 수 없게 되었고, 작은 말 하나에도 자꾸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이유 없이 떠오르는 날들이 많아졌다. 집에 들어오면 부엌에서 나던 냄새,
저녁을 준비하며 흘러나오던 라디오 소리, 말은 많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던 순간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런 시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이유로 점점 떨어져 나왔고 그 거리감에 익숙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을 안고 살게 되었다. 나는 그 허전함을 바쁨으로 덮어두며 지냈고 가족과의 연락이 줄어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 설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선택에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다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다. 사진 속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고 표정도 단순했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솔직해 보였다. 기쁘면 웃고 서운하면 그대로 드러내던 얼굴, 그 솔직함을 언제부터 잃어버렸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어른이 된다는 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숨기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 과정이었고 나는 그걸 너무 성실하게 따라온 사람 중 하나였던 것이다. 가족 앞에서조차 괜찮은 척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괜찮은 상태가 어떤 건지도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형제와의 대화도 떠올랐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로도 다투고 화해하며 감정을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웬만한 일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기 위한 안전거리였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형제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보았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그냥 요즘 어때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보내고 나서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답장이 오기까지 걸린 시간보다 기다리는 동안의 마음이 훨씬 길게 느껴졌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쉽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잠시 후 돌아온 답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담겨 있었다. 바쁘다는 말 뒤에 숨겨진 피곤함, 괜찮다는 말 뒤에 남아있던 서운함. 나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으며 이제야 서로의 진짜 하루를 살짝 엿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완전히 이해한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직 이어져 있다는 느낌만큼은 분명하게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상태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도 놀라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건 관계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말이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저 먼저 묻고, 먼저 듣고, 먼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가족 앞에서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지나치지는 않게 되었다. 그 작은 변화가 나에게는 큰 의미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가고 싶은 약속처럼 느껴졌다. 아직은 서툴고 느리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다시 다가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히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움직이다 보니 나는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가족이란 늘 같은 자리에 있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 상태에 따라 가까워지기도 멀어지기도 하는 관계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사실이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노력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게 솔직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고, 때로는 괜찮다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기도 했지만 그 말이 예전처럼 모든 감정을 덮어버리지는 않게 되었다. 적어도 괜찮지 않을 때는 스스로에게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인정이 관계를 바꾸는 첫 단계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어느 날은 부모님과 통화를 하다 문득 별다른 이유 없이 웃음이 나왔고, 그 웃음이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예전에는 대화가 끝나면 괜히 지친 느낌이 남았는데, 이제는 짧은 통화 하나에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생겼다. 가족 모두가 변한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말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 혼자라도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거리와 온도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때로는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오기도 했고, 내가 먼저 다가간 마음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기다려보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 선택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지는 않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가족에게서 모든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대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하루를 조금 더 이해하려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니 관계가 주는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답을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예전보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졌다는 사실이다. 마음을 숨기지 않는 연습은 아직 서툴지만, 그 연습 덕분에 나를 둘러싼 관계들도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혹은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마음을 밀어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그 사람에게 거창한 말 대신 짧은 안부 한마디를 먼저 건네봐도 좋겠다. 잘 지내냐는 질문 하나, 밥은 먹었냐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을 수도 있다. 우리는 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나도 조금 믿게 되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조금씩 다시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했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